네, 사회문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2011년도 수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20년도까지 표분석 문제만 한번 쭉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2013년하고 15년 문제는 핵 17하고 또 따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두 문제 제외하고 다 올릴 거니까 쭉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집 출력한 걸로 옆에 풀이 과정을 한번 쭉 적어 보시고, 추석 연휴까지 쉬는 동안에 표분석 문제는 마스터한다 라는 생각으로 꼭 열심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부양비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제 요 내용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걸로 쌤이 알고 있는데, 뭐 시사적인 용어기도 하고, 어차피 또 이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양비를 어떻게 구했는지 식이 이렇게 다 어차피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 푸는 그 시험장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한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기술이 뭐냐, 첫 번째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 어떤 숫자분의 어떤 숫자 곱하기 100. 100을 곱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온 값이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단위가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바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증가율, 감소율, 뭐 이렇게 뭐 수학 용어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지를 익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쌤이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했지만 A 지역, B 지역 두 개가 나와 있고 여기다가 이 두 지역의 평균 비율이 나와 있을 때 A하고 B 지역 중에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큰가, 이거 알아내는 거. 이거는 오프라인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부양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부양비 설명을 일단 한번 보시면,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에다 노년인구 더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부양비라는 것은 부양인구죠. 부양인구. 그래서 부양인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약속한 나이가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부양인구라고 합니다. 부양인구라고도 하고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양비를 구하는 이유는 소득을 일정하게 벌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산에 주로 종사하는 그런 나이대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들하고 노인들을 부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요런 거를 체크하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 더하면 되잖아요. 분자에 이 두 개.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는 당연히 그러면 나이대가 어떻게 되겠냐면 14세 이하 친구들, 이거 유소년 인구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노년 인구는 64세 넘어서 65세 이상, 이걸 노년 인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부양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보시면 지금 60년대 A 지역에 77.9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만약에 77.9가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물론 단위는 여기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인데 77.9%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개념화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값이 나왔을 때 77.9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보세요. 15에서 64, 즉 생산가능인구, 노동가능인구, 이 인구가
100명일 때 나머지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부양비의 어떤 풀어서 쓴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77.9가 나왔다는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을 합치면 77.9명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부양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그런다는 얘기는 15에서 64의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를 더한 이 수가 100이다. 즉 얘네하고 같으니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양비가 이 지표가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14세 이하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럼 부양비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부양비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뭐 부양비 측면에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부양하는 부담은 좀 줄고 있다. 이 친구들에게, 생산 가능 인구에게. 아무튼 부양비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이 표가 지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전국은 A하고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A, B 합치면 그게 전국이에요. 전국을 A, B 둘로만 나눈 거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전국이에요. 그래서 총 부양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노년하고 유소년 더한 거. 유소년은 이 위에 이것만 한 거겠죠? 얘 빼고 이 값.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아이들이 몇 명이냐.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명이냐. 요런 값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A 지역은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9명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반영을 하듯이 2000년에 오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7.5%까지 늘었다는 거야. 7.5명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B 지역은 22. 이거 엄청 훨씬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7명 꼴이었는데 20년 지나서 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22명까지 늘었다. 5명당 1명 꼴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74 엄청 많죠. 이게 절반 이상 줄어버렸죠. 29명으로 줄었고, 100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82명이나 됐던 애들이 28명밖에 없고, 저출산 고령화 표가 딱 이 표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표도 가상으로 만든 거지만 말도 안 되게 만들진 않거든요. 현실 반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실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수능 문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내진 않으니까. 그러면 1번 문제, 1번 보기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1960년 유소년 인구는 A하고 B하고 누가 더 많냐. 1960년 딱 보고 유소년 인구니까 이쪽을 딱 보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딱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구는 지금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웬만하면 알 수 없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그때 공부한 기술입니다. A 지역의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74고요. B는 82.4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지금 이 두 개를 쓴 거고. 근데 이제 A, B 전국 평균으로 쭉 보니까 몇이 나옵니까? 79.9. 전국은 79.9. 근데 이 데이터 가지고
A 지역하고 B 지역 중에 이 유소년이 누가 더 많은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얘기했었죠? 평균은 사실 A하고 B하고 두 집단의 크기가 같다면 이 74하고 82.4의 중간값으로 도출이 돼야 A하고 B가 집단이 똑같은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9.9는 B에 훨씬 가깝죠.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B를 섞어봤자 B에 더 가까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B라는 집단이 A라는 집단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답을 쓴다 그러면 B 유소년 인구가 더 많다. B가 더 많다. 됐죠? 좀 넓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2번. 자, 1980년 A에서는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 합이 부양 인구보다 크다 그랬어요. 뭐 80년대 A 가보면 됩니다. 여기 80년대 A, 그럼 여기네. 여기 80년대 A 49.9 유소년 부양비가. 그리고 노년 인구는 3.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980년에 A에서는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 합이 부양 인구보다 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걸 다 더해서 노년 인구하고 유소년 인구 더한 총 부양비가 53.8이잖아.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애들은 이런 거예요. 15에서 64 인구 분의 14세 이하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 수를 분자에 놓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답이 뭐가 나왔냐면 80년도 A 53.8 맞죠? 53.8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지금 위에 있는 의미 이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부양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53.8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답 나왔잖아. 이 친구들이 100명일 때 이 친구들의 합은 53.8명이다고. 다시 읽어보면 유소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 합 얘네가 53.8, 부양 인구는 100.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부양 인구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2번도 부양 인구가 더 크네. 더 많네요. 100보다 넘어가지 않으면 부양 인구가 훨씬 당연히 많은 거겠죠. 실제로 부양 인구보다 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합이 더 많아 버리면 1대1로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두세 명씩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인데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빨리 없애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지워버리고 3번 보시면 2000년에 비해서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2000년 B 보시니까 이렇게 표시해보면 2000년 B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28, 그리고 2000년 B에서 유소년 인구가 28, 노년 부양비가 22네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는데 퍼센테이지를 수로 나타내서 비교하라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구 그냥 수를 물어본 거잖아, 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비교가 가능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내용을 글로 쓴다 그러면 이것처럼 말로 풀어서 쓴다 그러면 쌤 쓰지 않고 말로만 해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28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해석한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몇 명? 22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28하고 22는 부양 비일 뿐이고 단순 그냥 그 비중을 의미하는 거지 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28이다.
100명일 때 20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큰지 비교할 수 있냐고. 당연히 할 수 있죠. 누가 더 큽니까? 유소년 인구가 더 많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1960년 대비해서, 이 중요한 말인데 1960년 대비 2000년, 그러니까 60년하고 2000년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은 뭐냐면 A고요. 목적은 A고요. 뭐냐면 부양 인구의 증가율과 노년 인구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960년에서 2000년으로 가면서 부양 인구하고 노년 인구하고 누가 더 많이 늘었나 이걸 보는 건데, 먼저 뭐 부양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 노년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먼저 본다 그러면 노년 부양비 보면 되겠죠? 노년 부양비 A에서 3.9, 부양비가 3.9%이던 게 2000년 와가지고 7.5가 됐어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노년 인구가 부양비가 3.9%에서 7.5%로 증가했네요. 1960년 대비해서 2000년에. 그러면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부양인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단순한 게,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부양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를 수로 굳이 표기하려면 3.9명이다. 100명일 때 3.9명을 부양하다가 지금은 100명일 때 7.5명을 부양하는 거죠. 다시 1960년대에는 노년 부양비가 3.9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이 설명으로 다시 이 말로 풀어보면 부양 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3.9명, 2000년에는 부양 인구가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7.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하고 누가 많이 증가했냐를 보는 건데,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A 지역인가요? A 지역에 진짜 부양 인구가 100명이고 노인 인구가 한 5명 있었어요. 부양비가 5%였을 거 아니야. 근데 늘었을 거 아니야. 부양 인구가 200명으로 늘었고 노인 인구도 1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증가율은 지금 똑같죠?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 100%씩 증가를 했는데 부양비 구하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증가를 했는데 똑같이 부양비는 5%가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노년 인구의 부양비가 3.9에서 7.5로 늘었다는 거는 이 부양 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증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만약에 부양 인구하고 노년 인구의 증가율이 똑같다면, 노년 인구가 늘어난 만큼 부양 인구도 늘어났다면 3.9%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부양 인구가 늘고 노년 인구도 늘었는데 노년의 어떤 부양비가 7.5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양 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 버렸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15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노년 인구 증가는 조금밖에 안 했다면 이거는 3.9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2점대 1점대로 내려갔어야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 인구가 3.9%에서 조금이라도 숫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부양 인구가 커진 속도보다 노년 인구가 커진 속도가, 많아진 속도가 훨씬 많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4번도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은 그냥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A 먼저 구한다 그러면 A는 80년대 대비해서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60.8에서 28로 줄어든 거, 이거 말하는 거고요. B는
A가 잘못했구나. A가 49.9에서 29.5로 줄어든 감소율, B는 60.8에서 28%로 감소한 감소율,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증가율, 감소율 구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래 49.9 그러면 49.9분의 차이, 49.9에서 29.5 뺀 거 얼마입니까? 일단 적어볼게요. 49.9 마이너스 29.5. A의 감소율은 이렇게 될 거고요. 물론 곱하기 100 해야겠지만, B 같은 경우에 감소율은 60.8이었는데 감소한 양이 60.8에서 28 뺀 거 이거거든요. 뭐 정확히 계산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 같으면 시간 아끼기 위해서 대충 빨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49.9니까 50분에 50에서 30 뺐다고 치고 20 이런 식으로 그냥 60분에 60에서 30 뺐다고 생각하고 30 그냥 이렇게 놓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보면 되지.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2분의 1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감소율이 더 크다. B가 더 감소율이 훨씬 크네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B가 더 크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이었던 문제고 2011년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옆에 필기했던 내용 잘 적어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시고 꼭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2012년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끝!